실제 뭐 일선에 있는 검사들이 어떤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지금 검찰 심우정총장을 위시로 해서 지휘부 뉴스에 안 나오잖아. 이게 웃긴 일입니다. 이렇게까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일을 우리는 지금 두 눈 부릅뜨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 하면서 뒤에서 지금 뭐 법무부도 감찰관 또 임명하려고 하고, 아 그거 진짜 내감도 약간 감찰부장 뽑으려고 하고 뭐 그런 열받던데 그게 원래는 그런 게 아닌데 지금은 내부에서 지금 추천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소위 말하는 인사 알박기, 검사 알박기죠. 검사 내란 알박기의 일환 아니냐라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뭐랄까 막을 수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걸 막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여기서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12.3 내란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란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이 행한 인사, 그것도 내란 이후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도 이거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인사에 대해서 원천 무효로 만드는 저는 12.3 내란 특별법으로 이 내란 인사 알박기, 저는 이걸 원천 무효화하는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 이게 5.18 특별법도 합헌으로 났고 그때 당시에 공소시효도 다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는 합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부작용이라는 걸 여러 차례 겪습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전임 정권에서 어떤 그 인사를 해버리고 나면 그 인사가 그 다음 정권이 바뀐 이후에 뭔가 비협조적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방해를 한다거나 이런 케이스를 여러 차례 봐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보수 진보 할 것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방해 수준이 아니라 내란에 관련된 사람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입틀막이기도 하고요. 예. 이 내란 진압을 상당히 방해할 겁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반드시 이건 좀 제자리로 돌려야 되지 않나. 오늘 그 정권 교체하고는 다를.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오늘 그 민주당이 기자회견 한 거 보면 그 아까 말씀하신 법무부 감찰관 자리에 이영림 춘천지검장 낙점을 한 거 아니냐는 이제 의혹 제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아직 뭐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만. 근데 뭐 저도 이영림이 누군지 싶어가지고 찾아봤더니만 유명한 분입니다. 유명하죠. 근데 이분은 뭐 아예 그냥 헌법재판소를 일제 치하 재판관, 일제 재판관보다 못하다라는 얘기를 한 정도면 이거는 이미 헌재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이거는 이제 비상계엄 혹은 뭐 내란의 가담자, 선전선동이라고 봐도 무방한 사람을 감찰관에 앉히려고 한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뭐 좌시할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저는 내란 특별법 좀 공론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서 좀 정광석화처럼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게 통상의 방법으로는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50일도 채 안 남은 대선이 지나고 나면 인수위가 없는 새 정부가 들어설 텐데 이 정부가 그러면 뭔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법률적 근거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근거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거 없이 이제 그때 돼서 뭘 하려고 하면 또 다른 진영에서는 저거 봐라 독재한다. 뭐 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금 무언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속도감 있게끔 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또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어떤 이슈든 하나만 붙잡고 털면 때를 빡빡 밀어버리고 있는 여의도 새신사입니다. 왜냐하면 원고에 없는 내용을 너무 많이 했어요. 다 신인규 때문이야. 제가 그 풍성한 교양과 그걸 갖고 오기 때문에 다양한 재밌는 얘기로 잠수 좀 하겠습니다. 신인규 떼밀고 잠수하고. 신인규 다음부터 좀 정리 좀 해야겠어. 농담이고 한 5분 정도만 이 얘기 좀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박영수 평론가는 일정 있다고요? 인사하고 가요. 뭐 몰래 도망을 가려고 일정 있다고요? 일정은 아니고 원래 이제 그 30분인 줄 알고 5시 방송이 있어서. 그러니까 일정 있는 거 아니에요? 알죠. 가요 그럼. 알겠습니다. 자, 박영수 평론가에게 박수. 감사합니다. 자, 두 분과는 요 이야기 좀 짧게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경선을 두고 참 많은 평가들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수준 이하다. 이 얘기는 다들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심지어 보수 언론에서도 비슷한 평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권태우 실장께는 오늘 제가 쓰신 기사도 봤는데 왜 이런 판이 벌어진 걸까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첫째는 이슈가 지금까지 공약으로 지금 승부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고요. 이게 상대방에 대한 공격과 상대방은 저 사람은 절대 찍어주면 안 된다는 식의 공세를 펼 수밖에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판국이 무슨 공약 경쟁을 할 것도 아니고 뭐 서로 다른 거는 경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진 않은데 이분들이 오랫동안 정치를 하신 분들인데 이게 뭐 다 아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다 이렇게 지금까지 정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어찌됐건 뭐 거기 보면 3선, 4선, 5선 막 있잖아요. 그 20년 이상 정치를 하셨던 분들이라고 보는 게 맞을 텐데 그 20년 동안 이렇게 왔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그들을 유권자들은 선택해줬고 그렇게 해도 별 문제의식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왜 윤상현 의원이 언젠가 했던 뭐 1년이란 다 잊어버린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 당에 있어봤잖아요. 저도 뭐 그런 거를 느끼고 이제 저도 한계를 느껴서 나왔지만은 사실 탄핵을 연달아 2번 당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우연은 한 번이면 우연인데 우연의 우연이 거듭되면 이제 필연이거든요. 예. 아마 저 집단에서 한 번 더 정권을 만들어도 또 탄핵당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이제 수명을 다한 건전지와 같이 이제는 뭐 폐기될 운명을 저는 앞두고 있다고 보고요. 자업자득이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행한 대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반복이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한번 박근혜 탄핵 당하고 책임을 안 지고 또 다시 뭐 김종인 위원장, 뭐 이준석 의원, 뭐 저도 그때 뭐 이미지에 저도 사실은 속아서 들어갔지만은 들어가서 이렇게 해갖고 정권 만들었지만 처절한 후회와 정말 뼈아픈 실책을 하는 게 된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대한민국 사회가 한 번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말 국민의힘 같은 정치, 저는 뭐 이제 반정치라고 부르는데 검찰과 언론에 의지한 이런 정치는 이제는 더 이상 못하도록 저는 이제 국민들이 많은 부분에서는 이제 깨달았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어쨌든 경선 결과가 나오면 뭐 오늘 4강 나오고 그리고 이제 최종 후보가 누군가가 정해질 텐데 그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 끝에 후보가 될 거냐, 최종 대선 후보가. 왜냐하면 이제 한덕수 대행 카드가 계속 뭐 이거 무슨 그렇죠. 죽은 아들 뭐 만지는 것처럼 계속 주물럭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한덕수 대행의 뭐 출마 가능성 혹은 국민의힘 후보와의 마지막 단일화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저는 한덕수 후보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못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듯이 계속 움직이거든요. 계속 움직이고 변하는데 지금 하는 행보는 대선 행보예요. 나오기 대선 준비 행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대선을 나오려면 다음 주에 그 선언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5월 4일날 공직사퇴 시한 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주는 불지피기 기간입니다. 오늘 이제 7시에 4명이 발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목요일 날 밤 9시, 한국 시간 밤 9시에 2+2 관세 협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세 협상이 있으면 이제 금요일쯤 되면 이제 뭐라도 이제 괜찮다는 발표가 나올 겁니다. 미국에서 그거 뭐 우리 아니야 뭐 그렇게 얘기 안 할 거고 다 잘했다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뭔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올 거고 그리고 금요일 날 갤럽 조사 연구에서 이제 지지율이 나올 거고 지지율이 이제 화수목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고 한덕수 지지 기자회견이 있었고 오늘 또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그 무슨 추대위원회라는 그렇죠. 분들 계속해서 불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 어느 정도의 지지율이 이제 나온다면 김문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온다든지 이렇게 나오면 이게 불지피 기간이 끝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로 넘어가면 화요일 날 2명으로 후보가 결정됩니다. 2명 29일 날 후보가 결정되는데 이때 2명일 때 둘 중에 한 명이 김문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그래 김문수가 들어가야 되고 김문수 홍준표가 되거나 김문수 한동훈이 되거나. 근데 최악은 홍준표 한동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한덕수의 스페이스가 없어진다. 없어지지까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김문수 한동훈이든 김문수 홍준표가 되든 저는 원래는 홍준표 후보가 최종까지 가리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지난번에 너무 똥불을 차서 지금은 아마 김문수 한동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건 뭐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김문수 한동훈이 되면 이제 김문수 한덕수 이 연결이 형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화요일 날 2명 후보가 결정되고 수요일 날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토론회가 있는데 이게 수요일이 30일이고 토론회가 끝마치고 나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당원 50% 여론조사 50%의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5월 1일 2일 날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영향을 미쳐야 되고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어야지만이 한덕수 총리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덕수 총리는 30일 날 4월 30일 날 그러니까 2명으로 후보가 압축되고 이 2명에 김문수가 들어갔다는 걸 전제로 30일 날부터 이게 대권 도전을 선언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1일이나 2일, 3일까지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김문수 후보가 표를 더 얻게 하는데 더 도움이 되려면 30일 날 내가 대권 도전을 선언하면 그러면 한덕수를 지지하는 사람도 김문수를 찍고 김문수를 지지하는 사람도 김문수를 찍어서 최종 후보가 3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김문수가 되면 이제 그다음엔 김문수 한덕수와 이게 시나리오인데 제가 이제 한덕수 총리하고 상의를 한 건 아니지만 아마 이런 시나리오를 꾸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원래 김문수 후보가 저는 사실 정치력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약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강점이 있으니까 김문수 후보가 떨어지고 홍준표가 올라간다고 봤는데 아마 김문수 후보가 다시 이게 사실 이게 이 짧은 들으면서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거의 김문수 후보는 저 외력에 의해서 올라갔고 외력에 의해서 막 내려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게 너무 이게 추정을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면 나중에 곤란해지는데. 그러니까 요거 박제죠. 박제돼 있고요. 그러니까 논설위원실에서 논설위원들 뭐 하시나 했는데 이런 거 상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논설위원은 상관없고 저 혼자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이고 약간의 취재. 약간의 취재도 있고. 한덕수 총리가 여러분들을 좀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많이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과정도 다 이 과정이라고 봅니다. 자,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 신인규 변호사한테도 요 마지막 말씀만 좀 듣도록 하죠. 그러니까 지금 쭉 얘기해 주고 한덕수냐 뭐 아니면 한동훈이냐 홍준표냐 뭐 등등등을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어떤 형태로든 후보가 정해지더라도 지금 이재명 전 대표 워낙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전 대표는 그 상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약 발표 계속 하고 다니면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끝끝내 마지막에 가서는 어떤 그림이 펼쳐질 거라고 보세요? 근데 저는 1대 N 구조로 대선이 치러질 것 같아요. 1대 N. 그러니까 뭐 한덕수, 뭐 국민의힘, 또 이준석 후보 뭐 다양하게 등등등 나와서 전 이재명 대표를 정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1대 N 구조죠. 그러니까 보수 분열이 전 상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대선이 좀 치러질 것 같고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느냐 그것이 차후에 이제 이런 내란 진압 과정에서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좀 신경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여의도 새 신사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뭐 다양한 이야기들 더 있겠습니다만 신인규 변호사도 뒤에 일정이 있대요. 가야 된대요. 그래서 뭐 마무리하기 아니 저 시장님 저하고 둘이 하실까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동접해주신 우리 한겨레 TV 응원해주신 분들 뉴스다이브 응원해주신 분들 고맙고요. 저희가 또 요 클립 하나하나 만들어가지고 또 올려놓겠습니다. 많이들 응원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뉴스다이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반에 또 어김없이 찾아뵙도록 하죠. 두 분과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